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후장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PBR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 제고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살펴봤을 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어느 정도 매도로 잡히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선물 매수 기준으로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만계약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남겨져 있는 장 마감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원웨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저점대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반등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으실 텐데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LNF, 코스피 LNF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저점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에 굉장히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뭐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오늘 이제 초반부터 조금 부진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달리 오늘 일단은 좀 양시장 모두 좀 강세 흐름들은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좀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들만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좀 큰 폭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은 부여가 됐지만 좀 시장의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2월부터는 뭐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그리고 중소형주들 좀 실적 발표 시즌까지 일단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일부 변동성까지도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 이제 저 PBR주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성장성이 올해가 아니라 좀 내년 향후까지 좀 성장성 좋은 그런 저 PBR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쪽도 이제는 조금씩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바라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약세 속에서도 두 분 다 이제 매수 전략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장에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을 내일장에서 좀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마 방송에 나와서 2차 전지 이제 좀 매수할 타이밍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기업의 뭐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행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 대다수의 종목군들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규 매수도 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놨었던 각 종목별로의 저점대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1조가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밀렸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게 되면 물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포트 내에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주가가 2,600에서 2,500 위에서 2,600대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도한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손절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도 2차 전지 보는 시각이 비슷하실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뭐 바닥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모아가는 시점은 가장 좀 좋은 베스트 구간이라고는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여전히 좀 불확실성적인 좀 리스크 부분들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선 부분들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IRA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들을 뭐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 이제 타격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타격은 받을 수가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쪽 공화당 쪽 같은 경우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을 좀 꽤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쪽에 이미 인프라를 일전부터 좀 투자를 해왔던 인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트럼프 쪽에서 결국에 IRA 관련해가지고 법안을 쉽게 폐지를 하는 부분들은 다소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쪽에 대한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해준다면은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 IRA를 좀 걱정을 할 만큼 그 정도의 지금은 수수분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밸류를 찾으러 좀 많이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주가 조정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실시간 채팅창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 주변 이제 뭐 대부분 다 이제 차트를 돌려보시면은 이제 막 좀 중장기평 2년선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많이 밀린 다음에 중장기 이평에서 이제 막 좀 반등이 나와준다는 부분들은 그간 좀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조정폭도 많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조정폭까지도 좀 많이 나와줬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만약 2차 전지 쪽이 좀 성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군이라면 오히려 좀 중장기 이평도 지지를 못 해주고 좀 밀리는 부분들이 좀 맞은데 오히려 지금 이 중장기 이평을 대부분 다 지금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지금 2년선 부근에서 이격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부터는 반등 시그널로 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등 시그널 자체가 일전 작년처럼 좀 엄청난 파급력을 좀 보여주면서 시세가 좀 위로 분출되는 부분들보다는 바닥을 조금씩 다지면서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결국 이제 시총 상위 밸류의 코스닥 쪽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2년선 이제 중장기 평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중소형주들도 같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는 저는 좀 긴 호흡으로 이제부터 조금씩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 시각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PBR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주사격인 FNF 홀딩스도 있고요. 보험주인 흥국화재와 흥국화재 우선주도 있습니다. 저PBR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시장에 드리워지고 있는데 이 이슈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일까요? 사실 저는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네.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저 PBR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상승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봤었는데 최근 이제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500여 종목이 된다라고 한다면 1,000 종목이 넘는 기업들이 PBR 1배 미만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절반 정도 되는 기업들, 4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전부 다 올라간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포인트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따져본다면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은행이나 보험 쪽처럼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PBR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라든지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서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증시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완성차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BR, 저 PBR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들어오니까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하지만 모든 PBR, 모든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저 PBR 관련주가 오르진 않겠지만 일단 그래도 내일 시장이 개선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저 PBR 관련주도 조금 더 질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저는 테마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초반에 저 PBR주들이 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당시에 단기간 이제 테마성으로만 좀 일단 단기 상승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좀 다시 이 수급 사이클이 좀 다른 IT 쪽이나 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만 놓고 봐도 일단 지금은 테마가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서 우호적인 정책 모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았고 수주잔고가 좀 큰 폭으로 증가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만큼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후속 효과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와주고 있는 저 PBR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좀 수급 사이클이 좀 계속 몰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벤트성으로 부각이 돼가지고 뭐 AI라든지 혹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의료 AI라든지 이런 쪽에 좀 확고하게 좀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기대감,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지금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계속 좀 재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 PBR주다 보니까 좀 이쪽에 좀 모션들이 계속 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최근에 좀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경우도 좀 PBR주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 PBR주들이 전부 다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실적을 보고 담기에는 저는 오히려 PBR주라고 보기 좀 다소 어렵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의 성장이 계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시기가 성장을 해야 되고 외형 성장폭까지 같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좋은 베스트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보험사라든지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을 좀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포트에 좀 한두 종목 좀 담으셔야지 지금은 저 PBR 좀 막 다 그냥 PBR만 1배 아래라고 해가지고 네. 자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 갈 때 못 가는 그런 현상들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를 좀 PBR주들은 재무제표를 항상 판단을 하시고 보신 다음에 PBR이 좀 1배 수준 좀 아래에 좀 있다. 실적 대비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저는 일단 끌고 갈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과 관련됐다고 해서 모두를 좀 바라보는 자세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각도 상승하는 종목을 살펴본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이닉스의 상승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부품과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한 200%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는 화색이 돕니다. 하지만 레이저 옵틱도 오늘 스펙으로 상장하면서 합병 상장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들,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었던 뭐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근래에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들이 주가 흐름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런 모습이 올해 뭐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아니죠. 한 달, 1월 달 네. 지나고 이제 2월 달 되면서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드레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좀 더 좋게끔 포장이 돼서 상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 매출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주 매출이라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좋지만 주가 상승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량한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오히려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전통적인 기업들, 기업 내력이 나와 있는 기업들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매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IPO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IPO 하더라도 이제 주식수를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전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낙폭이 과한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좀 부각될 만한 종목군들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PBR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저 PBR이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량한 기업들이 코스피에 굉장히 많죠. 지주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매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를 매도를 하면서 저 PBR 관련주로 옮겨가는 자금이 꽤나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 PBR 관련주가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성장주들이 다시 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점수를 좀 더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 급하게 옮겨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부장님의 IPO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상장하면 딱 맞다고 저는 좀 봐요. 근데 네. 그만큼 재료가 없으니까 이런 상장주 쪽에 좀 단기적인 수급이 분명히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니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등세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우진엔텍 같은 경우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니스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밸류 체인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 그 안전 솔루션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뭐 이제 충전이라든지 방전이 될 수 있는 그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화형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을 보조 역할을 해주는 기업인데 사실 이번에 이닉스가 지금 공모 자금을 확보한 부분들로 지금 해외 사업까지 진출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뭐 매출액 부분들이 좀 안 늘어났던 부분들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지금 순탄하게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에 좀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앞전부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 기준은 좀 충분하게 이어가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 PBR주 쪽에만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상장주들이 대거 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상장주 쪽에 좀 단기적인 투심이 또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이제 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바닥에서 정확하게 좀 잘 접근을 해보셔가지고 좀 길게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공모 시가 라인을 일단은 좀 상장했을 때 당시에 시가 라인을 이탈을 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시가 라인을 좀 이탈을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좀 단기적인 바닥에서 또 반등 시그널까지도 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엄연히 이제 지금은 분봉을 보고 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관점을 좀 유념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IPO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두 분께서 종가 베팅할 섹터를 가지고 오셨죠.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는지 각각 섹터명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자동차 섹터 준비해왔습니다. 자동차 섹터. 부품. 자동차 부품. 본부장님은요? 저도 자동차 부품인데, 네. 네. 저 이렇게 겹칠지 몰라가지고. 근데 막상 지금 시장에서 딱히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진짜 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자동차 부품이지 않을까 저는 어.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똑같을지 몰랐습니다. 섹터는 겹치지만 종목까지 겹치진 않겠죠. 일단 네, 섹터 그러겠죠.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나왔던 완성차의 실적이 일단 좋았잖아요. 두 분께서 실적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일단은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좀 역대 수출 판매량 부분들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소매 판매도 현대차가 지금 7%, 기아가 3% 이상 좀 증가를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은 둔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계속 좀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차종에 대한 좀 점유율이 워낙 좀 큰 편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좀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게 기아랑 현대를 조금 더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 이제 대선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연 기관차를 좀 더 많이 타야 됩니다. 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미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쪽에서 수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판매량이 나오면서 점유율까지도 지금 8% 내외 정도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위쪽까지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점유율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결국 이제 내연 기관차를 조금 더 많이 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대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좀 쌉니다. 네. 전기차 대비해서 가격이 싸고 그만큼 조용하고요. 전기로도 좀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내연 기관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쪽에서 좀 인지도가 좀 크게 좀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일단은 저 PBR주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성화이텍이나 뭐 화신이나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네.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하락으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실적 밸류가 바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향후 현대나 기아가 계속해서 점유율 방어를 해주고 수익성 방어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수요 판매가 계속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매출 같은 경우도 오히려 부진이 아니라 계속 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좀 눈높이가 얼마나 좀 조정이 될지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만큼 주가가 밸류를 찾으러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동차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본부장님께서는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가지고 오시게 됐나요? 네, 저도 이제 방금 본부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히 할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더해보자면 지금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자동차 업종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 업종이 견고한 것은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여가 되고 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작년에도 전 세계 글로벌 탑3 안에 들어왔던 것이 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카 쪽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하이브리드 카뿐만 아니라 네. 친환경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우리나라 기아차나 현대차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실제로 유럽과 북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친환경 쪽에 대해서 테슬라 이후로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 에 이어서 2위권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요타입니다. 네. 토요타라고 해야 되나요? 도요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미국 쪽에서 점유율이 거의 80%예요. 하이브리드 카 쪽에서 80%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2위입니다. 네. 근데 이 80%의 시장을 조금만이라도
만이라도 뺏어온다라고 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와는 오히려 반대로 저PBR의 성장성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판매 성장률이 40%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카의 판매량이 연간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피크아웃에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저PBR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을 추려봤을 때에는 저는 자동차 섹터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종목들보다는 사실 부품주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원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가는데 네. 부품단 종목들, 부품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앞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후속적으로 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앞서 나간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그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지금 7%대, 기아는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시총 다툼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부품주들은 전기차 저체의 좀 둔화 속에서도 내연기관으로 돌파구를 잘 찾고 있는 걸까요? 네,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부품만 하는 기업도 있고요. 하지만 내연기관차부터 쭉 해왔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이 전기차 쪽이라든지 내연기관차에 대한 집중도보다는 전 지금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카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캐니스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니스터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안 좋은 가스들을 이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카에 들어가는 캐니스터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최근 한 달 동안, 2달 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은 지금 PBR이 0.8배예요. 그러니까 저 PBR 쪽으로도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성장성의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코리아 FT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코리아 FT 짚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네. 차트상으로 보시면 4,125원, 현재가 4,12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제가 4,800원까지 좀 높이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1월 24일 날 나왔었던 4,420원인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4,8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3,7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7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티갈 종목으로 코리아 FT 짚어주셨고 목표 주가는 4,800원, 손절 라인 3,7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가 베팅할 종목은 뭘까요? 저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현대기아차에 좀 고객사를 두고 있는 화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기아가 지금 점유율 방어도 꽤 잘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점유율 부분 측면에서 조금만 좀 뺏어온다 해도 지금보다 좀 매출 성장이 확실히 탄력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혜를 분명히 부품주들 이제 주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부품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화신을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화신이 이제 그 자동차 샤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체적인 좀 설계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외형 성장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이미 확인이 된 기업입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2개의 신공장 모멘텀까지도 일단 화신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신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까지 지금 실적에서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도 업사이드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익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5년까지 PBR이 한 0.63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배 수준이 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해주는데 PBR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은 기대를 많이 못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 PBR주로도 충분히 여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월봉상에서 딱 21선 지지 다 받아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월봉상에서 하단 채널의 추세를 전혀 깨지 않으면서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적으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월봉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간에서 조금씩 변동을 보여준다고 해도 좀 안정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셔도 좀 고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전 정고 라인 부분대로 좀 잡긴 했습니다. 일단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더 갈 수가 있지만 일단은 매물이 지금 소화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14,000원대 구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14,000원대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예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0원대까지는 일단 보실 수가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위로는 좀 상승이 좀 많이 열려 있고 아래로는 좀 하단이 좀 제한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손익비가 좀 굉장히 좋다라는 관점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화신에 대해서 종가 베팅한 정보를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라인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어요. 또 오늘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동차 수출이 1월 한 달 동안 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 호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제가 자동차 관련돼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지금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1,300원대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2022년도나 2021년도 혹은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환율이 1,100원대에서 1,200원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판매가 많이 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이 환율도 한몫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차이 가격이 10%에서 20% 정도가 저렴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돼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1,300원대 이상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출하량 같은 경우는 많이 늘 거라고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실적이 잡히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GM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선 그래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군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는 부품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옥석 가리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부품을 잘 만들던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좀 이제 미연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주들이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 바라보실 때 환율의 추이까지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전해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와 더불어서 자동차면 또 타이어도 필수품이잖아요. 뭐 네네. 타이어와 또 이제 자동차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포착됐나요? 사실 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타이어 같은 경우 자동차 뭐 수출 판매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좀 타이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타이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품주 내에서 좀 같이 움직이는 성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료도 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일단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출 실적이 호재가 되고 있고 판매량이 계속 좀 증가해주면서 매출에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실적 성장에 대한 배타성을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달리면서 이제 뭐 터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사례가 많았었고요. 네. 또 전기차 같은 부분들에서도
중에서도 이제 타이어 부분들에서 화재가 또 이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정성 부분들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은 전기차 쪽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럼 내연기관차가 계속 좀 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내연기관 쪽은 어느 정도 사업 영위가 확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타이어 수출량 같은 경우도 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뭐 그렇다고 지금 타이어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부품주보다 좀 갔던 경향들은 있지만 여전히 저는 시세 확장 여력도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세 확장 여력이 있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은 어떤가요? 디스플레이 쪽은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 업체가 또 한 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OLED가 이제 계속해서 대면적화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뭐 애플에서도 아이패드에다가 채용을 하겠다, 노트북에도 채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장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차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면적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전장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대면적과 중소형 면적에서 다 독보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쪽이 어떤 식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OLED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중국에서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중국 쪽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OLED 이전에는 LCD가 있었는데 네. LCD 같은 경우도 완전히 우리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쪽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돈을 아직까지는 많이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메리트도 있지만 실제로 자금은 돈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상승 여력이 있긴 하겠지만 중국이 어떻게 나온지를 체크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2.4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558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약폭을 좀 많이 만회한 상태입니다. 797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1조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많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많이 1,0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좀 나름 선방을 한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FOMC에 대한 영향 부분들을 시장이 좀 민감하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로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S&P 500 지수가 지금 PER이 한 20배 정도를 상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결국엔 주요 기관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는 일단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좀 일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일단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이제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뭐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개별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뭐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현대차, 기아가 좀 끌어준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2차전지 쪽이 좀 주도해서 좀 끌어준 부분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PBR주 말고 오히려 이제 AI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눌렸던 상황이고, 네. 또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막 출발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은 오히려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아직 덜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가 매수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을 만한 구간이 있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실적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으로서 이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나 중소형주들은 실적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실적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거든요. 네. 보통 이제 코스피의 뭐 현대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온다든지 잘 나온다든지 부분들이 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 그만큼 시장의 좀 판도를 바꿀 만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실적이 저는 딱히 좀 좋게 찍힐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경제 불확실성 부분들이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었고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 이제 올해부터 중국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3월은 좀 물 건너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반기 내 아직도 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에 대한 실적치 부분들을 주가가 좀 반영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개별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수급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런 중소형주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수급력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충분히 옵석가리 한번 해보신 다음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성장성이 부여를 받았고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선 반영이 안 됐다 하게 되면 주가에 충분히 바닥에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바라볼 포인트까지 좀 전해주셨고요. 양대 시장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강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을 많이 줄여내긴 했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800선 아래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승하는 종목 수도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600종목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종목 넘게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8천 계약 넘게 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험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7.98%, 8.22%대까지 상승률을 더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이 흥국화재 우선주와 흥국화재입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증권업종입니다. 5.62% 강세가 나타났고 금융업종이 5.21%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저PBR과 관련된 업종들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준 업종은 기타 제조 업종으로 3.45%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2.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의료 정밀 기기 업종은 2.13%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를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뭐 부분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때, 2분기 때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저는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이번 주 후반까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 기간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를 보유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종목별 흐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HBM 관련주라든지 CXL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주가 낙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HBM이 향후에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우리가 2030년도가 되면 D램 시장이 130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지 않은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장비주라든지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 분명히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번 주 후반까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도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수출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발표가 됐는데 56%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안에서도 이렇게 반도체주가 힘을 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이제 지금은 앞전에 좀 좋아질 거라는 업황 반등 기대감이 네. 일단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메이저들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저는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반도체주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훈풍들이 좀 많이 들어와줬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좀 훈풍 사이클이 계속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를 좀 많이 레벨업을 시킨 상황이죠. 주가를 좀 많이 레벨업을 시킨 상황이다 보니 일단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지금 뭐 반도체 쪽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좀 미비하게 반응해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시고 일단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그러면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좀 좋아질 수 있냐라는 측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제는 관측 자체를 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초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전에 대형 기업들이 감산을 계속 통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지금 출하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매출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흑자로도 좀 전환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여부까지도 일단은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눈높이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눈높이가 계속 좀 레벨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업사이드 부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과매도권을 일단 좀 벗어났습니다. ADR 지수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80%를 좀 벗어나가지고 일부 과매도권에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초입 구간에 지금 들어섰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승 의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막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과매도권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타격이 조금 더 코스피에 대비해서 좀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렇다는 것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지금 종목이 급등에 나온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 많이 나온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코스닥이 과매도권을 벗어나는 시즌이 붙게 되면은 지금은 PBR로만은 과매도를 벗어나기가 다소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플러스로 뭐 AI, 자동차, 반도체 관련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 하게 되면 충분히 과매도권을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지금은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눌림목을 공략해 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수도 사실 표정이 달랐고요. 오늘 반도체 대표주인 두 종목도 표정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창구에서도 선택한 쪽이 달랐습니다.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를 기록했는데 순매도 1위는 또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의 흐름 어떻게 포착하셨을까요? 그죠. 뭐 하루하루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매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래 비중도 10% 가까이 되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20%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반도체 쪽도 있고 스마트폰 쪽도 있지만 결국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대다수가 매도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매수하셨던 종목군들 뭐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나마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코스닥 쪽에서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은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2차 전지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선호하셨던 그런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앞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와 비슷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유하기보다는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옮겨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기 민감주들 별로 관심이 없어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AI, 메타버스가 더 재밌지 다른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는데 지금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 이건 뭐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포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자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로 어느 정도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만 너무 목매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에만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질문 드렸는데 이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두 분께 목표 주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만나보면 15만 원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 파운드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그래서 저는 7만 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의 관점이고 지금도 매수의 관점인데 일단 목표가는 약 8만 5천 원 정도로. 이게 어쨌든 기업이 굉장히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8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30만 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15만 원에서 16만 원, 15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후반까지 못 올라오게 된다면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께서는 삼성전자 8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이게 단기적인 건가요? 중장기적인 건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좀 저는 좀 다르거든요. 일단 저는 단기로 놓으면은 8만 전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앞전에서도 이제 7만 전자까지 이제 근처 올라갔다가 8만 전자 이제 부근에서 브레이크 맞고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흑자 전환 기대감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붙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 충분히 8만 전자까지는 충분한 상승 시그널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 8만 전자에서 저는 물량이 한번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제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그건 이제 밑에서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좀 물량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그래도 한 8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양산 예정인 부분들이 HBM3E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도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 이제 AI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GPU도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 라인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한번 단기적으로 좀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오히려 올해 상반기 안에 좀 신고가를 다시 좀 쓰지 않을까라고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저는 없으시다면 좀 매수로 좀 충분히 모아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기로 봤을 땐 각각 8만 원, 15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